방송농단 경영이기 대주주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OBS 문제는 제가 2015년 취임한 이후 줄곧 언론노조의 주요한 현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단순히 언론의 그 사유와 이 문제를 떠나서 노동조합의 무력화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어가 가져가서 마지막 청문회에서 정리해고 없다라고 사측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인수가 말하기도 전에 새벽 새해 초부터 여러 명을 정리해고나 마찬가지로 대기발령 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 방송의 주체였고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년 동안 풍창노숙을 같이 하면서 만들었던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망가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지상파 민영방송의 방송 독립성, 경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에 손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제가 사측과 만나고 대주주과 만나면서 설명을 들었던 여러 차례 듣고 방안을 논의하고 머리를 맞댔었는데 그때 좀 기가 막혔던 일이 있어요. 회사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 그때마다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연말이 되면은 적자가 어느 정도에 도달할 거다 하는 예상치죠. 그냥 만날 때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그때는 이제 임금을 깎는 거였죠. 그 수치도 달라지고 또 정리해고 이야기도 간혹 나오는데 그 숫자도 오락가락하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가 하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이제 OBS의 제어가 문제가 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는 대주주가 경영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 때문에 초반에는 제어가 거부 의견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1년짜리 조건부 제어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방통위가 내놓은 그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의 배경은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경인 지역 시청자들의 주권, 시청 주권 이것을 무시할 수 없다. 또 제어가가 거부됐을 때 우리 조합원들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몰려 나오는 그런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통위가 고심 끝에 1년짜리 조건부 제어가라는 결론을 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 연말이었습니다. 2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그런데 사측은 또다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리해고 문제를 내놓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노조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사쇄신을 통한 경영혁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차원을 넘어서 도대체 방송사를 경영할 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경영진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경영 기법은 기껏해야 노동자들 쫓아내고 몰아내는 것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방통위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을 OBS 사측과 경영진이 우리한테 할 방법이 별로 없구나
하고 오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후에 OBS의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겪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만 결국은 이 대주주의 전횡 사측의 무책임한 태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우리가 경인 지역 시청자들에게 보답할 방법도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지금 오늘 기자회견은 OBS의 사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향후에 언론 노조가 총력을 기울여서 투쟁에 돌입한다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겁니다. 저는 이 OBS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대주주의 방송 사유와 논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민영방송 진영에서 봐도 어느 방송사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논란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다수의 민영방송 대주주들은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개입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만 인사권을 사실상 휘두르고 있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임금 협상, 단체 협약 개정 협상 같은 협상의 최종 타결 과정에서 보면 우리 노동자들도 할 수 없이 대주주와 협상을 해야 하는 법적 권한이 없는 대주주와 협상을 해야 결과가 얻어지는 이런 비합리적인 관행들이 십수년, 수십 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 속에 그러한 이 대주주들의 이 방송농단, 방송 사유화가 일상화되면서 이 특히 민영방송, 지상파 민영방송들의 이 공공성,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이 사회적 책무는 완전히 뒤로 밀린 채 이 방송이라는 국민의 자산이 그런 한 줌도 안 되는 대주주들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종편을 허가해주는 그 미디어법 탄생 과정에서 이런 지상파 대주주들을 달래기 위해서 오히려 지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역행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지분 제한이 30%에서 40%로 높아졌죠.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이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대주주의 입김은 더 강화되고 그 이후에 지상파 방송 노동자들의 생존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농단의 끝에 자리한 게 바로 이 OBS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론 이 다른 어떤 지상파 민영방송 노동자들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고초들을 지금 OBS의 우리 방송인들, 현업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데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방송을 계속해서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경영을 농단하고 인사를 농단하고 해온 이 대주주들의 전횡을 계속 방치해온 규제기관의 책임도 상당히 무겁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들의 이 문제는 결코 OBS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이런 이 전체 민영방송의 구조적인 문제와 이 문제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이 단순히 OBS의 담장 아래 머물 것이 아니라 방통위를 포함한 향후의 제도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지상파 민영방송의 방송 독립성, 경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기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OBS 사태를 보면서 앞서 지적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지금 대주주와 경영진이 OBS 노동조합과 구성원에 자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준 어떻게 비상식적인 대기 발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노동조합을 어떤 경영의 파트너라든가 조직을 같이 일궈 나가야 되는
어떤 동반자로서의 이런 인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OBS 사태는 단순히 방송을 넘어서서 우리 언론 노동조합 측면에 봐서는 노동의 문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분들이 지적하신 대로 OBS의 어떤 이런 그 대주주들의 행태는 단순히 OBS만에 머무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언론 노동자, 그 언론 노동조합 안에서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그 파급은 단순히 OBS만 그치지 않고 언론 노조 전체의 노동조합에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OBS 노동조합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위원장이 징계를 먹는 상황에서 내가 노동조합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미디어 발전 협의회 회원사 모두가 단순히 언론 노조 구성원뿐만 아니고 OBS 노동조합과 같이 간다는 의미로 우리가 OBS 노동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끝까지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네, OBS 관련 논평들은 정말 쓰고 싶은 얘기가, 왜냐하면 옆에서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어떻게 뜨거운 떼약 볕이든 추운 겨울에 어떻게 농성을 해왔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서 기자회견과 농성을 해왔던 OBS 구성원들의 그 지부장님들의 그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선해서 참 쓰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이 사태까지 오게 된 데서 그 방통위가 앞으로 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어가 과정에서 마지막 청문회에서 경례가 없다라고 사측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새벽 새해 초부터 여러 명을 정리해고나 마찬가지로 대기 발령 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방통위가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된다. 저는 방통위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우리의 역할들, 그러니까 당사자, 노조도 마찬가지지만 시민사회 역할들이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고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요. OBS 정례구 문제뿐만 아니라 OBS가 정상화되는 과정까지 민원연, 언론, 시민단체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OBS를 지역사회의 주요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S 방송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도 불구하고 소재에 있는 부천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방송 권역이 되는 경기, 인천 지역의 많은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 제어가 심사 때마다 OBS를 살려달라, OBS가 정상화되도록 정부에서 노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사회 성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영진, 회사를 살려야 할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진들이 오히려 이 방송사를 포기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정말 경악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힘들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1년에도 수십 차례, 그리고 비가 오는 날에도 땡볕이 내려지는 날에도 OBS 살려보겠다고 그 앞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시위하고 이렇게 노력해서 간신히 제어가를 받았는데 그 제어가 받자마자 바로 해고하고 노조 탄압한다? 이러고 OBS 살려달라고 경영진이 얘기한다? 저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조치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정말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청자 단체들은 OBS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OBS 경영진의 각성을 다시 한번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 OBS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OBS는 10년 전에 저희 350명 구성원으로 14개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요. 기자들이 각지에서 지역의 소리를 듣고 취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14개에 달하던 프로그램이 지금 3개로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 41개 시군구에서 시군구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목소리를 취재하고 지역 속에서 저희들이 함께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기자들 숫자가 26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 거는 고스란히 지역 시청자에게 돌아가고 구성원들은 열의를 가지고 회사를 살려보겠다고 임금 삭감과 여러 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정리해고를 정리해고 너네들은 나가라 라고 하는 상황. 과연 이렇게 망가지는 OBS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 누구냐 그럼? 대주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방송사회의 목적이 아니고 왜 이렇게 방송사를 망가지는 상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실제적으로 정리해고는 어제 오늘 만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은 2015년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008년부터 매해 정리해고, 연초에는 정리해고 해야 된다. 정리해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금 삭감으로 그렇다면은 회사를 한번 살려봅시다. 그게 벌써 3번이 넘어서고 또 여전히 지난 제어가에서 대주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몫을 고스란히 구성원들한테 정리해고로 이렇게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대주의 책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방송이 망가지고 지역 방송의 본분, 역할,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이거는 저희들을 봐서는 방송 사회에 대한 의도가 없으면 이렇게 방송이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게 경영의 상식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왜 망가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오히려 재정의 건전성이라든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 자체를 어떤 주주의 기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구성원들한테 인건비 삭감, 정리해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소외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여기에 방송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분연히 맞서서 지역 방송에 대한 역할을 다 하겠다, 책임을 다 하겠다. 구성원들은 그렇게 하면서 임금까지 내놓고 지역 방송 살리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면서 적은이는 여러 가지 지역 방송의 열악한 제작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10년 전을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어가 저희들이 ITV 정파를 맡고 3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제어가에서 그때 당시 허가 5개의 컨소시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영화는 꼴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으로써 다시 사업권을 제2차 공모에서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조합원들이 손을 같이 잡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400여 개에 달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힘을 모아서 새로운 방송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영안이 대주주가 경영 비전이 좋고 영안이 지역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사건을 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 그런 구성원들을 정리해고를 내모르고 지역 시청자들이 반하는 방송을 그런 염원들을 짓밟으면서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이 방송이 누구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지역 시청자를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그 구성원들을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모욕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10년 전을 떠올리자고요. 10년 전에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그런 선언을 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가 과연 대주주가 경영을 잘하고 있고 방송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론 노동자로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언론 노동자로서 올바른 지역 방송을 세우기 위해서 더 이상의 망가지는 꼴은 볼 수가 없다. 그게 저희들 책임과 해야 할 역할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방송의 주체였고 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3년 동안 풍창노숙을 같이 하면서 만들었던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망가지는 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망가지게 만드는 사람을 분명히 몰아내고 이게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OBS가 지역 방송에 가장 새롭고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투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공단 경영위기 대주주는 각성하라. 대구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대주주와 경영진은 경영 실패 책임져라.